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금일은 6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주말입니다. 자, 일단 간밤에 이 미증시 마감 내역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 내용들이 좀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주주님들이 당장 월요일에 있을 장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 전까지 삼성전자 안에서 이제 어떤 물량이 들어왔고 또 어떤 물량이 이 위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미증시부터 좀 거시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좀 순차적으로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미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도 보합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보합, S&P 500도 보합. 자, 큰 폭은 아니지만 세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알파벳 같은 이 AI 관련주들도 이 흐름을 조금씩 받쳐줬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제 이 스페이스X 드디어 상장을 했죠. 자, 공모가 135달러로 시작을 해서 첫날 19%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종목 하나가 상장을 했다라고 해서 올랐다는 의미보다 이번 상장이 이 시장에 남긴 메시지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금리 그리고 물가, 추가적으로 중동 정세까지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미래 성장 산업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이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 있고요. 자금도 위험 자산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 삼성전자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삼성전자는 32만 4,5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전일 대비 8%가 넘게 올라갔고 장중에는 33만 9천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흐름만 보셨다면 이 33만원 위쪽을 넘어서 35만원까지 열리는 거 아닌지, 자, 이런 기대가 충분히 생길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시작부터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마감으로 갈수록 윗꼬리가 달렸는데 33만원 위쪽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면서 결국 윗꼬리를 남기면서 32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에 가장 먼저 걱정을 해야 될 건 이 금요일 날에 8%가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왜 33만원 위쪽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느냐, 이거를 봐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금요일 장을요, 단순한 급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래쪽에서는 이 쇼커버링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위에서는 차익 실현이랑 대차 물량이 함께 쌓인 날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거칠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금요일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로는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었죠. 자, 주식 수로도 227만 주가 넘는 순매수예요. 자, 1조면 엄청나게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거를 최근 흐름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확 나실 건데, 지난 6월 4일에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2조 9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매도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려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위에서 눌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는 1조에 가까운 금액이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 주가가 8% 올랐다는 것보다 이거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자, 뉴스 하나로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계속 물량을 던지던 이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건 지금 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으려는 자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 1518원대까지 내려온 것도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줬겠죠. 자, 환율이 1550원 위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원화 약세 때문에 환차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율이 151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다시 담을 명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도 바로 이어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실 건데, 자, 이렇게 좋은 면만 보시면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부터 누누이 강조드렸던 대차 잔고입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 날이었죠. 자, 이때 2380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인 금요일 이때 1230만 주가 추가로 증가를 했어요. 자, 이틀 연속으로 대차 잔고 물량이 빠르게 쌓였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금요일에 주가가 폭등을 했고 종전 기대감도 더해져서 쇼커버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6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새롭게 다시 이 대차 잔고 물량이 1200만 주가 넘게 증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다음 주까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요, 공매도 물량 이렇게까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자, 금요일 날 나왔던 폭등에 불구하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1200만 주를 신규로 증감을 시켰다는 건 공매도 세력들이 다음 주 주가 흐름을 무조건적인 상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흐름을 다시 보면 목요일까지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 가운데 일부는요, 이 금요일 날 갭상승을 맞으면서 급하게 주식을 되사했습니다. 그 쇼커버링이 프로그램 매수랑 같이 겹치면서 아침에 나왔던 이 상승 속도를 더 키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가 33만원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자금들이 이제 다시 대차 물량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서 잡았던 매도 물량들은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링으로 대응을 했고,
주가가 오르면서 이 위쪽에서는 또 다른 자금이 새롭게 이 공매도 물량을 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편하게 올라간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매수세와 새로운 매도 포지션이 이 33만 원 부근에서 맞닿은 장입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1조 원 가까이 들어왔어도 33만 원을 종가로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도 나왔겠고 이 위쪽에서 들어온 이 대차 수요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빠지면서 시작할 건지, 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오히려 금요일 거래량이 6천만 주를 넘겼고, 자, 하단 부근에서 실제로 받아준 자금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한 번에 33만 원 가격을 뚫지는 못했지만 33만 원 가격에 있던 물량들 상당 부분 소화시키고 내려왔다는 점은 다음 시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고점 찍은 이후에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3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고, 금요일에는 31만 1천원에서 33만 9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는 건 이 33만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 30만 원대에서 새로운 매수 평단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월 말 16만 원 있을 때 동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는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를 고점에서 완전히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보다는 37만 7천원을 다시 넘기 이전에 30만 원대에서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 주 흐름을 예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미국, 이란 합의가요, 이 종전이 실제로 진전이 되고 유가가 추가로 안정이 된다면 월요일 초반, 금요일에 있었던 이 고점 다시 두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미국 기술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스페이스 X 상장 흥행으로 성장주 투자 심리도 살아났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3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금요일 날 빠져나오지 못한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새롭게 쌓여있던 이 대차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요일 초반부터 35만 원으로 곧장 갈리는 그림보다는 33만 원 부근에서 한 번 더 부딪힌 뒤에 방향을 한번 고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자, 그때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면서 새로 쌓여있던 공매도 포지션까지 쇼커버가 나오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35만 원 부근이 열리면서 수급이랑 프로그램, 매매 흐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근까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월요일 초반 상승 이후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33만 원 아래쪽에서 계속 눌린다면, 자, 31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가기 어려운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죠. 자, 주말 사이 미국이랑 이란은요, 이 합의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다시 군사 충돌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말로는 이렇게 종전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충돌 중인 거예요. 자, 최근 시장이 계속 이러한 흐름 반복을 했었죠. 자, 합의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 유가가 내려가고 반도체가 올라갔고요. 자, 공격이나 강경 발언이 나오면 다시 이 유가가 튀면서 기술주가 눌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말에 최종 합의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삼성전자, 금요일날 나왔던 고점 충분히 넘어설 명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협상이 다시 꼬이면서 이 호르무즈 상황이 커지면요, 금요일에 들어왔었던 이 물량들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월요일에 이 수급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삼성전자 물량을 조금 더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보다 한번 밀렸을 때 누가 받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 저점 구간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보는 저점 그리고 고점 가격 구간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만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주말 동안 정리가 되는 대로 핵심 가격만 추려가지고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어서, 자, 월요일에 장중에 처음으로 눌렸을 때, 자,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면 금요일 날 생긴 이 윗꼬리는요, 그냥 단지 위쪽 물량을 받아낸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면요, 일본 금리 발표 일정 그리고 FOMC 일정, 자, 이러한 일정들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쓰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분기점은 6월 18일에 있는 FOMC 일정이겠죠. 자, 금리 동결 자체는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확인을 하려는 건 이 캐비너시 의장이 지금 물가를 얼마나 강하게 경계할지, 아니면 경기 부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완화적인 여지를 열어둘지입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고 그 부담이 최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미 확인이 됐었죠. 자, 유가가 며칠 내려온다라고 해서 기업 원가와 제품 가격이 바로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 물가를 강하게 걱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뒤로 밀릴 수가 있겠고, 자, 반대로 유가 안정과 경기 둔화를 같이 언급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강하게 조이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18일까지 이 시장을 짓눌렀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야, 그때는 스페이스 X 상장으로 몰렸던 자금들, 즉 기대감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면 다시 이 실적과 AI 수요를 증명을 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방 관점이 맞습니다. 자, 다만 다음 주는 아침부터 종가까지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요, 위에 한번 올려놓고 물량을 덜어낸 뒤에 눌린 가격에서 다시 받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처럼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요, 일부 고점에서 수익을 챙겨두고 일본 금리나 이런 FOMC 같은 일정을 앞두고 외인들이나 기관이 물량을 줄일 때요, 다시 기회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있죠? 자, 번호 띄워놨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저점 구간이나 고점 구간에서 대응 필요하신 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요청을 해주세요. 직접 차트랑 수급 보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흐름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아직 주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 월요일에 어느 구간에서 움직여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보는 가격이 필요하실 때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제 번호로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다음 주는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 보다 중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흔들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6월 18일까지 한 번 더 주가를 눌렀다 갈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장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급이 한 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이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